비닐하우스 사육 환경이라서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이 친구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건데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 달라고 이 친구 좀 위험해 보인다. 쇼크 올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저기 레트 지금 너무 더워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어머나 왜 문이 열려 있는데 좀 제가 닫아줄게요. 어우 안 나온 게 신기하네. 뭐야 쟤는 저기 구멍이 있는데? 제가 좀 막아두겠습니다. 지금껏 이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쳐간 동물입니다. 오늘은 울산시에 위치한 수목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수목원에 왔느냐? 한 지인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목원 안에도 동물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있는 곳만 아마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때까지 동물원을 촬영한 공간 중에도 식물원이 꽤 있습니다. 뭐 세종이라던가 가평이라던가 거기에는 수목원을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것을 분류를 하든 크게 상관없지만 꼭 동물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있을지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다양한 나무들 덕에 공기도 좋고 그늘이 만들어져 시원함도 함께 있어 좋았습니다. 수목원은 또 무료라 나무들만 보며 산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나오면서 정말 또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동물원인 것 같습니다. 동물원이란 공간에선 동물 사육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이 인력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또 여러 악순환들이 반복되면서 개체들도 힘들어지고 사람들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솔직히 저희가 실내인 줄 알고 왔어요. 실내인 줄 알고 왔는데 굉장히 덥고 벌레도 굉장히 많이 물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안에 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매일 하는 거죠. 이 동물원을 다녀와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나눠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항상 그렇듯 저희의 리뷰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시선으로 동물원을 리뷰하며 악의적인 마음과 편집이 전혀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항상 좋았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았던 점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흙과 공간입니다. 말, 양, 염소, 타조 같은 가축 개체들이 흙바닥에서 지내면서 발굽이 자연스럽게 마모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불필요한 발굽 과성장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관리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적어도 발굽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길게 자라 비틀리는 위험은 확실히 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외 구역에는 그늘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개체들이 더울 때 스스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말 사육 공간에 말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 보행 리듬을 유지하고 근골격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해 보였습니다. 다만 말타기 체험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체별 컨디션을 살펴 무리가 되지 않는 시간, 강도, 휴식 환경으로 운영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어캣 사육장에도 좋았던 점이 있었는데 바닥에 흙이 깔려 있어 본능적인 흡하기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고 두 마리가 함께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도 외로움이 커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깊이와 구조를 보강해 주시거나 미럼을 소량 흩뿌려 탐색 활동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풍부와 일과를 제공해 주신다면 파기, 탐색, 경계 등 미어캣의 종특이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고 관람객은 단순히 귀여움을 넘어 교육적인 이해와 존중까지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고 지금부터는 현 동물 생태관을 관람하며 다소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위생, 건강에 대한 우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중위생과 관련된 신호들이었습니다. 사육장 주변에 파리와 모기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개체와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벌레야 날아다닐 수 있지만 파리와 모기들은 사람과 동물에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여러 병균, 세균 등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남은 먹이와 배설물, 베딩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며 물그릇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자주 갈아주고 화분이나 식물들을 관리할 때도 생기는 고인물을 함께 신경을 써 매개 위험성을 낮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전반적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보였지만 안에 있는 햄스터와 레트들이 사육장 안에서 헐떡이며 지쳐 보이는 모습들이 관찰되어 열 스트레스가 심각히 우려되었습니다. 개체가 스스로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흙이나 냉감이 유지되는 돌, 타일 등으로 기본적인 열 관리 수단의 보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걱정이 된 부분은 물 제공이 상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육장에서 즉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보이지 않아 직원분께 말씀드렸고 지금 이 친구들 많이 더워하거든요. 설치류들이 더위에 강하지 않습니다.
더위 강한 개체들이 아니에요. 더비들도 조금 더워하는 날씨인데 비닐하우스 사육 환경이라서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식물을 키우기 좋지만 이 설치류 친구들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친구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물 달라고 이 친구 좀 위험해 보인다. 쇼크 올 것 같아요. 저기 레트 지금 너무 더워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야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거북개체들은 물을 흘리거나 쏟아 주변이 쉽게 부패하고 인력도 부족해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저녁에 사료와 함께 급수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갈증으로부터의 자유는 동물복지의 핵심 원칙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적 공고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베딩 상태는 전반적으로 교체 시기가 지난 듯해 보였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내부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음식물과 배설물이 빠르게 부패하고 소변을 흡수한 베딩은 금방 눅눅해집니다. 그리고 펠렛형 베딩은 이미 많이 건조하고 분해되어 분진이 도드라져 있었고 이것은 호흡기의 자극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교체 주기를 앞당기거나 먼지가 적고 보습, 흡수가 안정적인 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시설 전반을 자유롭게 오가는 고양이도 보였는데 실제로 쥐를 잡아주는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미니 메추라기, 기니피그, 레트, 접일 같은 피식 동물들 근처까지 동선이 겹치다 보니 지속적인 불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만약 쥐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식 개체가 사육되는 구역과는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고 시각, 후각 자극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동물을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한 분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가 방문 당시 사육사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급수, 청결, 상태 모니터링 같은 기본 관리에 공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전문 사육사분들께서 최소 한두 명은 항시 출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내문 또한 단순 한글명만 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최소한 학명과 분류 그리고 주요 생태적 특징을 함께 제공한다면 교육적 면모가 뚜렷해지고 관람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육, 개체 관리상 아쉬움입니다. 우선 앵무 사육장에는 잠금 장치가 따로 보이지 않았고 행동 풍부화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는 퀘이커와 코녀가 있습니다. 어머나? 여기 문이 열려 있는데 좀 제가 닫아줄게요. 어우, 안 나온 게 신기하네. 이 호기심 대망들이 안 나온 게 신기하네. 뭐야? 쟤는 저기 구멍이 있는데? 제가 좀 막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야? 전반적인 인상이 동물원 교육 공간이라기보다는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매장과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저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약간 그거 판매대, 약간 마트 같은 데서 판매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들고 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몽고스는 사회성이 강한 개체로 한 마리만 사육 중이라 심심해 보이는 양상과 이상 증세가 의심되었습니다. 몽고스는 한 마리 보입니다. 아까 미어캣은 그래도 두 마리였는데 몽고스는 한 마리네요. 몽고스도 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꼭 두 마리 이상을 케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자서 굉장히 심심해하고 좀 불안해해요. 지금도 약간의 이상 행동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만 있어도 이런 게 조금은 덜 하거든요. 뭐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두 마리 이상 케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회성 동물들이 혼자 외로움을 느낄 때는 정말 힘들어합니다. 최소 5마리에서 6마리 이상 사육과 그만한 환경 그리고 풍부한 환경 자극 강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였습니다. 슈가 글라드의 사육 환경은 매우 좁아 보였고 급여 부분도 아쉬웠는데 사과를 주신다고는 설명해 주셨지만 해바라기 씨와 알곡이 상시로 자율 배식되고 있었습니다. 슈가 글라드는 수액, 넥타, 곤충, 과일 중심의 식성이어서 씨앗과 고지방 알곡을 상시로 먹는 방식은 비만,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수직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고 활공, 은신, 탐색 등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활동량과 정신적 자극을 함께 진행해 주시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사실 돼지 사육장은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직원분께 여쭤보니 이제 거의 다 커서 밖으로 뺀다는 설명을 들으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껏 이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돼지는 먹이를 받아먹는 것 이외에도 파헤치기, 탐색, 지능 목욕 등 종특이적인 행동을 할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흙이 있는 외부 공간으로 이동 계획은 긍정적이었지만 거기에 지금껏 하지 못했던 행동 욕구를 충족하는 풍부화가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울산에 위치한 수목원 내 동물 생태관에 대한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 풍부한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보고 싶은 동물원, 가고 싶은 동물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시간 내어 방문 후 리뷰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다음 동물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